밥도 줄이고 기름진 것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왜 살은 빠지지 않는 걸까요? 65세 윤기철 씨는 3년째 체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워낙 잘 먹는 편이었지만 퇴직 후 건강을 챙기겠다고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꿨습니다. 고기 대신 채소 위주로 먹었고 간식도 끊었습니다. 처음 2달은 2kg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처음보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2끼로 줄였습니다. 저녁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배는 나오는데 팔다리는 가늘어졌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덜 먹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 사실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60대 이후 몸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이야기라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60대 이후 살이 찌는 건 음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3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40대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감소하고 65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2535%까지 근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근육 감소가 호르몬 변화,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맞물리면 덜 먹어도 살이 찌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찌는 이유를 음식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더 먹어서 찐다, 덜 먹으면 빠진다. 이 공식은 30대, 40대까지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이 공식이 달라집니다. 덜 먹어도 빠지지 않고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더 찌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 양입니다. 이 기초 대사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근육량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후 근육은 매년 12%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윤기철 씨가 굶기 시작했을 때 더 살이 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굶으면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대사를 더 낮춥니다. 덜 먹을수록 몸은 더 적게 소비하도록 적응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살은 더 빠지기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더해 굶으면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더 낮아지고 악순환은 더 심해집니다. 배는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변화,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식단만 바꿔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몸 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체중이 늘어나는 데는 3가지 핵심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근육이 줄어든 자리에는 지방이 채워지면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몸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로 변한 것 같아도 몸의 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국제내분비학 저널에 발표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따른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내장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형성과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들면 복부 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홍소연 최경목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성 비만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핵심 기전으로 작용하며 심혈관 대사 질환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혈당을 소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집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지방이 더 쉽게 쌓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덜 먹어도 살이 찌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에서 각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근육량 감소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체중계 숫자가 비슷해도 몸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었다면 체중은 그대로여도 몸은 이미 나빠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근감소성 비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이 함께 줄어들면서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운동 없이 식단만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덜 먹기만 하면 근육도 함께 빠진다는 걸요. 그렇게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면 나중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붙는 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더 충분한 양이 필요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하루 체중 1kg당 1.01, 2g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이 좋은 선택입니다. 식단을 줄이면서 단백질까지 줄이면 근육이 더 빠르게 빠집니다. 덜 먹더라도 단백질만큼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두 번째 원인인 호르몬 변화와 인슐린 저항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국제내분비학 저널에 발표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따른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내장 비만 위험을 높이고 제2형 당뇨 등 만성 대사 질환의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복부 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식단을 조절해도 뱃살만 남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호르몬 변화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홍소연 최경목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성 비만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핵심 기전으로 작용하며 죽상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등 심각한 심혈관 대사 질환의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을 소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오릅니다.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될수록 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윤기철 씨는 잡곡밥으로 바꿨지만 면 요리와 빵은 그대로였습니다. 탄수화물의 양은 줄었지만 종류가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 드시면 지방은 계속 쌓입니다. 60대 이후 체중 관리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핵심인 이유입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외모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고 내장 지방이 쌓이는 과정은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홍소연 최경목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성 비만 상태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핵심 기전으로 작용하며 죽상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 심각한 대사 질환의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내장 지방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가 크게 나오지 않아도 내장 지방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육이 감소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사망 위험이 최대 1.5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윤기철 씨는 3년 동안 체중이 2kg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내장 지방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압도 경계선을 넘었고 공복 혈당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체중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몸 안에서는 3년 동안 변화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체중 관리의 핵심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노인의 경우 하루 체중 1kg당 1.01, 2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3끼 중 1끼에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중 하나를 포함시키십시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서 전체 칼로리를 조절하는 것이 굶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흰쌀밥, 흰빵, 면류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십시오. 대신 잡곡밥, 고구마, 채소처럼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탄수화물로 바꾸십시오. 양을 줄이는 것보다 종류를 바꾸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근육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좋지만 근육을 지키려면 저항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쿼트, 벽 밀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십시오. 전문가의 지도 아래 본인 상태에 맞는 운동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윤기철 씨는 이 세 가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굶는 대신 단백질을 늘렸고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꿨고 매일 아침 스쿼트 10개로 시작했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허리 둘레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체중계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몸의 구성이 달라지면 숫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살이 찌는 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근육량 감소, 호르몬 변화, 인슐린 저항성 증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덜 먹어도 살이 찌는 몸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굶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굶으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더 낮아지고 살은 더 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덜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 그리고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관리는 결국 근육 관리라는 걸요. 저도 주변 분들께 덜 먹으라고 하기보다는 단백질을 챙기고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시라고 권하게 됐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철 씨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굶는 대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고 매일 아침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합니다. 세 달이 지나자 체중보다 허리 둘레가 먼저 줄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덜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점심 단백질 반찬 하나를 더 올려보십시오.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그 한 가지가 오늘의 근육을 지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 주제가 됩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의와 상담하세요.